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령의 선포에 대해서 명분론적 혹은 원칙론적인 강의에서 입장을 현실적이고 또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혹은 수단이 오직 비상계엄령이라는 비상대책만 있었다는 현실론적인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라고 클라우드비츠는 전쟁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정치라는 게 어떤 범위라든가 혹은 선악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훌륭한 정치적 책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계엄령의 선포 이유, 그리고 실행에 실패를 한 이유,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비츠가 말한 전쟁과 같은 원시적인 무력도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즉 명분론에서 벗어나서 현실적 권력 투쟁의 입장에서 윤석열을 두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유우파는 어떠한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우파가 조금은 명분론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재명의 그 방탄 이런 거를 굉장히 저주를 하면서 이 자유우파는 그래도 그 명예심, 자부심으로 대해왔습니다. 이제 그 공산자파 이재명이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인질로 나라의 멸망을 인질로 온갖 폐해를 저지르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 자유우파도 좀 잔인하고 악질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원칙론에서 벗어나 현실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공산자파의 불법 그리고 방탄을 위한 준동은 내란 수준으로 국민들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란을 국가 전복을 위한 사회 혼란이라 정의한다면 제도를 무시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지금 공산자파들이 자행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 행위 또한 내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산자파는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 대한 벌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심지어는 법조차 바꾸어 자신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삭감시키면서 사회 혼란을 주도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제의 헌법 제도를 정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인 법치를 주장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계몽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언론조차 공산자파들에 의해 장악이 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진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비상대권인 계엄령뿐이라, 이런 비상대권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와 진실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조차 그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재판을 연기시키고 3년이나 연기를 시키다가 선고 하루 전날 또다시 사표를 던져가지고 다른 어떠한 판사가 올 때까지 3개월, 6개월씩 연기시키는 이런 사회 혼란이 바로 내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란을 언론은 방조를 하고 그런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걸 알리려고 해도 언론이 그 공산 좌파들을 두둔하고 방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일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전쟁이 단순한 살상이나 파괴를 위한 무의미한 폭력의 사용이 아니라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크라우제비처의 전쟁론을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으로 내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령 선포가 단순한 폭력의 동원이나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전쟁과 같은 정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모든 학자들과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정치 현상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우정치, 무리 중자에 어리석을 우자, 중우, 무리들, 대중들의 그 우매함, 이런 것을 이용하는 정치, 그리고 우민정치, 이것을 민주주의의 위기라 하고 있습니다. 중우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어리석은 국민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선동에 썩은 어리석은 군중들, 대중 심리에 휩쓸려 댕기는 그런 국민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민정치라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국민들을 선동하여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상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하,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 군중들 혹은 대중들이 서로 우민화된 것이 선전선동에 속고 있는 이런 현실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대중들의 어떠한 SNS,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글들을 보면은 지금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는 공산 좌파에게 벗어나는 길은, 벗어나는 순서는 지능 순서라고 하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전선동에 속아서 우민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현상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악화하는 양화를 숨어들게 한다는 이런 격언처럼 사회 혼란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진실은 숨어들고 거짓과 선동이 판을 치고 조롱과 희롱이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일에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고 국민들이 그것을 재미라는 이름으로 희희낙낙되고 있는 이런 순간에 나라와 백성들의 가슴에는, 나라와 국민들의 가슴은 멍들고 있고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고육책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사회 문화
혹은 정치 문화가 주자학적인 명분론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론 혹은 원칙론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론이라든가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수단이 비상계엄령밖에 없었다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여론은 언제나 소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소수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선포가 고육지책의 정치 행위라 한다면 지금부터 정치 투쟁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실천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일을 저질렀으니까 여기서 굽히지 말고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건의 발단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즉 성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누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게 되고 누가 힘이나 실력이 강한가를 이 투쟁으로 보여주고 획득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지금 윤석열이 가진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그 공산 좌파들은 의회 독재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국민들을 가짜와 희롱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당시나 지금도 전혀 그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동원하는 물리적, 무력적 이런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죽기로 싸우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쟁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투쟁에 대해서 당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이 대통령의 어떤 전략 전술 혹은 정책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회의적인 인사들은 모두 물리치고 의견 일치를 위해서 지도부를 쇄신하고 투쟁을 위한 통합 그리고 일치를 이루는 일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북두시민혁명군이 지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우파의 온갖 잡탕들, 의견 불일치 혹은 분열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이익 집단화되어 있는 자유우파 내의 소수 그룹들 이것들에 대해서 엄정함을 보이면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힘당 지도부의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공산 좌파들이 모든 분야의 진지를 털고 있는 입장에서 신뢰하고 동지로서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을 통솔하여서 공산 좌파를 척결하고 처단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군의 지지와 또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과장으로 말해서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방탄복을 입고 군을 찾아다니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설득해서 지금 공산 좌파를 척결하는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겁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각계 각층에 그 공산 좌파들이 뿌리를 내리고 진지를 털고 있기 때문에 군 이외에는 그 믿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 국민들과 지도자들은 흔들림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을 믿고 신념을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자유우파가 시간을 얻어낸다면 공산 좌파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반성을 통해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 좌파들이 하는 정치 행동이 옳은데 이재명의 방탄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그 생각 혹은 이런 세력들이 나타난다 하면은 그들이 선동해서 혹은 가짜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들이 분열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꿋꿋이 진행해 나간다 하면은 공산 좌파들의 내부 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원칙론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실행 실패에 대하여는 모두 해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선전선동에 속는 우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비상계엄령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우파 시민들도 그 사라진 공산 좌파들의 아주 그 캐캐묵은 이념인 포퓰리즘, 모두 평등하게 잘 산다고 하는 포퓰리즘과 그것을 국가가 간섭해서 상품권이라든가 기본소득 등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사라진 공산주의의 포퓰리즘적인 선전구호를 앞세우는 이념 그리고 나라를 망해서라도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범죄자들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확실하게 표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 좌파들이 이 캐캐묵은 사라져버린 공산주의의 이념, 그 포퓰리즘적인 정책, 기본소득을 줘가지고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 사라진 정책이에요. 그 원조인 소련도 망했고 가장 국가가 간섭을 많이 하는 북한의 현실을 지금 인공위성이라든가 이 모든 지금 수단으로서 낱낱이 밝혀져 있는데도 아직 그런 캐캐묵은 그런 선전선동에 속는 이런 우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는 신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 소련도 망했어요. 해체되고 나라가 각 연방별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련의 시대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면은 크레물린 궁의 그 앞을 지키는 경비원도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그런 속담처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망해서 각 연방별로 해체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없어진 소련의 그 이념인 기본급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선전선동에 속는 이런 우민들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그들을 일깨워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간의 관계는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또 힘과 실력을 보이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 자유우파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신하는 세력이 이길 것입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정의가 이기고 사필귀정이라는 이 역사의 흐름을 신념으로 믿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똘똘 뭉쳐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고 똑같이 잘 산다 하는 이런 캐캐 묵은 이념에 속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힘으로 투쟁합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우리 자유우파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명분론적이고 원칙론적인 강의에 대하여 현실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와 오늘의 강의를 잘 비교해 주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투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현실론적인 권력투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과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결론은 전쟁론에서 나온 것처럼 전쟁이 단순한 무력이라든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 수단의 연장인 것처럼 계엄령도 정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